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내년 글로벌 성장 전망이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성장률은 기존의 2.9%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재는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소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지출이 억제되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지금부터 2026년까지 세계 경제 생산이 4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독일 경제와 맞먹는 규모라며 우리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파도 속의 배와 같다며 코로나19 대유행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까지 많은 파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채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충격이 이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이딴 충격으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지정학적 분열로 문제는 더 심해져서 우리의 삶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책 위반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단기적 위험이 있지만 금리 인상과 다른 종류의 통화 긴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MF 총재의 이번 발언은 유엔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우려와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는 깊은 침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거나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CTD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앙은행들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피해를 준다며 침체의 끝자락에서 물러서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G20 재무장관들은 회원국 간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원인을 놓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시해야 한다는 미국, 영국, 독일 등 7개국의 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G20 회의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공동 성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리불리아니 재무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지정학적 분열 극복에 매우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린 올해 4월과 7월 회의에서도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저소득 국가들이 부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각자 도생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1999년 출범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번번이 빈손으로 끝나며 국제공조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G20 협의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 비율을 29%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도 에너지 전환, 글로벌 의료보건 협력,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의 ESG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인 뒷받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발적 재산 공개 프로그램을 실시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누락된 자산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지난 2019년 유엔 주도 지속가능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ESG 리더스라는 지수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의 현지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증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한 인증서로 인도네시아 내 공장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해 탄소 배출 저감의 모범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은 ESG를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인도네시아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조업 강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취약한 3차 산업기술을 건너뛰고 4차 산업기술로 직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흐유딘 반둥공대 교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도네시아 산업부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 인도네시아 스마트 팩토리 협력 촉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아직도 막대한 노동력을 통한 2차 산업기술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강국의 꿈을 이루려면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인 3차 산업기술을 건너뛰고 바로 4차 산업기술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노동 집약적 제조 산업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제품의 설계 개발부터 생산과 유통에 걸쳐 정보 기술 등이 결합한 지능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생산의 전 분야를 IT 기술로 통제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각종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차관은 이 자리를 계기로 양국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 협력이 촉진되고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건열 생산기술연구원 인도네시아 소장은 제조업 강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기업이 한국의 선진 제조업 장비와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크레타 아피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수도권에 정비하고 있는 LRT의 개통 목표가 내년 7월이라고 밝혔으며 개통에 앞서 LRT의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크레타 아피는 당초 올해 8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으며 이번에 개통 일정이 더욱 지연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크레타 아피 사장은 로고 발표가 완공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 공개된 로고는 응모 행사를 통해 모집한 응모자 2469점 중에서 선정됐습니다. 모환을 의미하는 인피니티 마크를 모티브로 역동적인 모습이 표현됐으며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크레타 아피 사장은 개통 전까지 LRT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아과 의사협회는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14개 주에서 131건의 어린이 급성 신장 손상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중 2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1에서 7월까지는 한 달에 한두 건만 나오다가 8월에는 35건, 9월에는 71건이 보고됐고 이달 들어서도 9건이 발생했다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의 증상이 감비아 어린이 집단 사망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감비아 어린이 집단 사망 사건은 아프리카의 감비아 국가에서 지난 7월 말부터 기침이나 열 등 감기 증상 때문에 약을 먹었다가 신장이 손상된 어린이가 발생됐으며 지금까지 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이 사건이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에서 만든 오염된 감기 시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성명을 통해 감비아에서 문제가 된 시럽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우선 감비아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WHO 전문가들과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소아과 의사협회 등과 진상조사팀을 꾸려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4월 인도네시아 배터리 합작 공장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공장은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에 탑재해 고성능 배터리를 양산하고 인구 6억 이상의 아세안 시장 공략에 교두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토토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코퍼레이션 사장은 인베스터 데일리 서밋 2022에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은 건설이 약 40% 진행됐다며 2024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7월 국영 배터리 코퍼레이션 및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8월에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배터리 합작사를 세우고 9월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신규 공장은 자카르타 인근 카라왕 산업단지에 3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건립됩니다. 투자비는 약 11억 달러로 연간 전기차 15만 대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현대차 기아의 전용 전기차를 비롯해 향후 개발될 신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과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힘입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이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무관세로 완성차를 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공급망을 형성한 LG와 현대차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